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팅 앱의 데이터베이스 연결까지 해보겠습니다. 모든 코드는 제 깃허브에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인공지능과 대화를 했는데요. DB 연결이 없던 때라 내가 나눴던 내용이 저장되지 않았고 여러 대화방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DB 연결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고 핸드폰을 껐다 켜도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가서 지난 이야기를 이어서 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화 삭제와 같은 필수 채팅 기능들도 넣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챗 GPT나 클로드 같은 인공지능 채팅에서는 대화 내용을 어떻게 저장할까요? 물론 DB에 대화 내용을 저장하겠지만 대화방별로, 유저별로 이런 식으로 따로 메시지를 저장할 거예요. 근데 만약 대화가 엄청 길어지면 그냥 무작정 저장만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져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플랫폼별로 메모리, 즉 대화 기록을 저장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저장 공간을 많이 주고 그냥 대화 내용을 다 저장하거나 최근에 대화한 내용만 저장하던가 또는 요약해서 압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속 플러터에 대해 물어보며 그 세세한 내용을 저장한다기보다는 사용자는 개발자고 플러터를 물어봄 같은 요약본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가 항상 좋지는 않아요. 요약본이라는 건 세부 사항을 놓칠 수도 있어서 유저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실무에서는 최근 대안의 저장 시에 토큰 기반으로 저장한다던가 중요도를 기반으로 저장해요. 사용자가 네 알겠습니다 같은 단순한 확인용 메시지는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메시지별로 이러한 중요도를 매겨서 토큰 기반으로 저장합니다. 또 중요도를 사용해서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어서 그걸 대화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제 앱이기 때문에 전체 전송을 하는 1번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메시지를 저장하는 공간인 DB, 파이어베이스 스토어를 만들러 가볼게요. 파이어 스토어는 무료 버전인 스탠다드와 유로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고 오늘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 1번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이거 눌러서 열고 그 후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지에서 파이어 스토어 눌러주세요. DB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무료 버전 선택합니다. 위치는 그냥 기본으로 두고요. 마지막으로 모드 선택이 있는데 프로덕션 모드로 하면 읽기 쓰기가 다 거부되어 나중에 변경해야 되고 그 아래 테스트 모드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첫 30일 동안은 아무나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하거든요. 한마디로 테스트 모드인 거예요. 저는 테스트 버전을 선택했고 이 화면이 나오면 DB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럼 개발 환경 설정하러 가볼게요. 스크롤을 내려서 여기 2번에 라이브러리 복사해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iOS 경우에는 이 파이어스토어 블록을 추가하면 빌드 시간을 줄일 수 있대서 저는 이렇게 함께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여기 버전은 이 RB 파일을 눌러서 확인하랬는데 현재 12.15.0이어서 이걸로 교체했고요. 이제 개발 세팅도 끝났습니다. DB에 저장하고 읽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저장하는 데이터 형식이 일단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기술된 데이터 관리 아래 데이터 구조 문서 눌러주세요. 데이터를 구조화할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쓸 구조는 이 루트 수준 컬렉션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는 채팅방도 여러 개 만들고 각 방마다 대화 내용도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방이라는 루트 안에 각 방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각 방마다 거기서 나눈 메시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팅방이라는 폴더를 여러 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 폴더별로 채팅 메시지인 파일들을 저장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데이터 구조가 필요해요. 채팅방 구조, 그리고 또 그 채팅방에 들어가는 메시지 구조.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메시지를 마구잡이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관련 채팅방 안에다가 관련 메시지를 넣는 식으로 진행해야 돼요. 채팅방 정보는 채팅방 아이디로 하면 되고 메시지는 또 메시지 아이디를 줘서 따로 겹치지 않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델이라는 폴더 안에 방금 말한 2개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구조도 나왔으니 DB에 저장해 볼게요. 이제 데이터 추가를 눌러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방법이 나와요. 코드 레벨에서는 DB에 읽고 쓸 수 있는 파이어스토어 인스턴스를 만들고 요걸 통해서 저장하면 되는데요. 저는 그 이름을 파이어스토어라고 명명했고 여기 문서처럼 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 내용이 있으면 덮어쓰고 없으면 만드는 식으로 DB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가 지원이 돼요. 문서를 보면 리스트 저장도 가능하고 또 아래로 내리면 객체 자체를 저장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말이 객체 저장이지 저장할 때는 객체 자체를 맵으로 변경해서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읽어올 때는 그 맵을 다시 객체로 변경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채팅방하고 메시지 객체를 각각 생성했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읽고 저장할 수는 없으니 from firestore to firestore 함수를 만들어서 객체를 맵으로 만들거나 맵에서 객체로 변경하는 거예요. 코드를 보면 읽거나 쓰기가 관련된 함수들은 그 변환 함수들이 딸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읽기 부분을 해볼게요. 읽기는 데이터를 가져오기라는 부분을 누르면 자세히 있는데요. 아까 만들었던 DB 인스턴스에서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읽어오면 돼요. 제가 지난 채팅 목록을 그냥 하드코딩 해놨던 부분을 변경해서 실제 DB에서 읽어오도록 했고요. 근데 이때 소스 옵션이라는 애가 있어서요. 추후에 인터넷이 끊겨도 이전에 저장해둔 캐시를 대신 받아옴으로써 화면의 채팅 내용이 마치 안 끊긴 것처럼 보여줘요. 근데 이걸 만약 설정을 안 하면 서버 요청이 실패 시 인터넷이 없으면 그냥 메시지 목록이 비거나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iOS부터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새로 실행을 했고 한 개 대화방이 있죠. DB를 보면 그 대화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 제가 새로 메시지를 치자마자 여기 새로운 문서가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답장이 오고 메시지 부분도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채팅방 제목이 다 똑같이 새 채팅이라고 나와 있어서 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기에 build room tit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처음 유저가 물어본 내용을 잘라서 방 제목으로 설정했어요. 원래 이 부분은요, AI를 사용해서 요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방 제목 하나 만들려고 API를 한 번 더 쓰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비용이 2배가 되거든요. 실제 서비스였으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제니까 그냥 처음 20글자를 잘라서 방 제목으로 쓰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방 타이틀을 같이 보내도록 코드가 변경되었고요. 테스트하면요. 방을 열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장도 왔고 이걸 목록에서 보면 이번에는 제가 처음 물어본 문장이 방 타이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고 하이라고 쳤더니 하이라는 새 대화 목록이 생성됐죠. 그럼 아까 제가 iOS에서 했던 대화방을 다시 열면요. 여기는 플러터 대화를 하던 곳이라서 제가 뜬금없이 데이트 타임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 전 맥락에 맞게 플러터에서 사용되는 데이트 타임 함수를 설명해줘요. 즉,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대화방의 내용이 DB에 있기 때문에 맥락에 이어서 이 AI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대화방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해 줄게요. 다음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사용량이 어떤지 파이어스토어의 사용량을 눌러서 확인도 한번 해보고요. 여기 모니터링을 누르면요. 조금 더 자세한 사용량이 나옵니다. 무료 한도를 초과하면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항상 확인하면서 사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3개만 짚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챗룸, 챗메시지 모델 클래스예요. 먼저 from Firestore와 to Firestore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Firestore는 객체 자체를 저장하지 못하고 맵 형태로만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함수가 그 변환을 담당하는 거고요. 특히 from Firestore 안에 toDateTime이라는 help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Firestore에서 날짜는 timestamp이라는 타입으로 오거든요. 근데 다트에 데이타임이랑 달라서 변환 안 해주면 그냥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timestamp인지 체크하고 toDate로 변환해주는 거예요. 다음은 챗 리퍼지토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클래스예요. DB 읽기 쓰기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룸스캐터인데요. 이건 with 컨버터를 써서 컬렉션 참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다가 from Firestore to Firestore를 등록해두면 이후에 읽거나 쓸 때마다 자동으로 변환이 들어가요. 그래서 코드 전체에서 맵을 직접 다룰 일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add message예요. 메시지를 저장하는 함수인데 메시지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should update room summary가 true면 방의 메시지랑 업데이트 시간도 같이 갱신해요. 그래서 목록 화면에서 최신 미리 보기가 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delete room이에요. 방을 삭제할 때 그냥 방 문서만 지우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도 다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요 write batch를 써서 메시지 전체를 배치에 담고 마지막에 방 문서도 같이 배치에 넣어서 한 번에 커밋해요. 이렇게 하면 중간에 실패해도 부분 삭제가 안 생기고 한 번에 다 되거나 안 되거나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fetch rooms, fetch messages에서는 공통적으로 요 source.server and cache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인터넷이 끊겼을 때 서버 요청에 실패하면 요전에 받아왔던 캐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도 요전 대화 내용이 빈 화면 대신에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모드로 해놔도 카카오톡 대화 목록들은 보이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파이어스토어 연결해서 채팅방을 여러 개 만들고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로그인을 연결해서 유저 관리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